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10주차 수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미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벨로시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상기해 보면 미디 작업에서 어떤 레코딩 방식이 있는가, 라이브 레코딩, 스텝 레코딩이 있었고, 레코딩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퀀타이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다시 한번 복습의 과정으로 보면 악기를 가져오고 사운드 패치를 설정해주고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레코딩이 안 되거나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앞부분에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트랙 창에 이 버튼들이 꺼져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지, 얘가 꺼져 있으면 신호는 들어가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반대로 얘가 둘 다 꺼져 있으면, 저 빨간색이 꺼져 있으면 레코딩 버튼이 안 돌아가요. 이런 것들 다른 영상에 추가로 올려놨으니까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시고, 여기에 사운드가 없는 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올려뒀습니다. 자,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라이브 레코딩을 했을 때 템포 맞추고 메트로놈 설정하고 프리 카운트 준 다음에 레코딩 버튼 눌러서 1, 2, 3, 4. 자, 여기까지 이렇게 녹음을 하면 이게 라이브 레코딩입니다. 라이브 레코딩이 끝난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아무리 메트로놈을 듣고 최선을 다해 쳤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여기가 한 방에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쳤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퀀타이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클릭해서 W를 누르면 축소가 되고요. E를 누르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얘를 선택해서 Q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박자 단위대로 일정하게 맞습니다. 이게 박동감을 심하게 대체 왜 이렇게 틀리게 쳤어가 아니면 웬만하면 너무 일괄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맞춘 후에도 역시 배웠던 휴머나이즈를 통해서 앞뒤를 좀 더 틀어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조금 줄이고요. 네,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퀀타이즈 한번 진행해 볼게요. 16분음표로 퀀타이즈 진행했더니 제가 연주했던 사운드가 얘는 정박에 맞아야겠죠. 그러면 잡고, 얘도 역시 얘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죠. 이게 퀀타이즈 기능입니다. 퀀타이즈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다시 한번 휴머나이즈를 해주셔서 조금 더 사람의 느낌처럼 만드는 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오늘은 벨로시티 부분을 보면서 추가 CC까지 볼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시고 우측을 보시면 에딧 창, 믹스 창, 브라우저 창이 있어요. 모두 다 껐을 때는 이런 화면이고요. 인스트루먼탈 이펙트 어떻게 넣지? 브라우저 창에서 찾으셔서 인스트루먼트, 이펙트 혹은 루프 같은 샘플을 쓰고 싶으신 분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어요. 힙합. 만약에 이게 또 없으신 분들은 스튜디오 원 프라임에서 뭔가 설치할 때 다운로드 받게
기능이 있는데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선택해서 플레이 누르면 네, 이게 샘플들이 떠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일 그대로 끌어다가 샘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클라우드, 샤플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인스트루먼트 여기 있습니다. 이게 브라우저 창이고요. 믹스 창은 각각 트랙에 내가 어떠한 이펙트를 넣어놨는가, 볼륨 조절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클릭하시면 위쪽, 아래쪽 이렇게 됩니다. 얘는 위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 얘는 얘를 통해서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걸 선호하고요. 여기에 프리전스 지금 악기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스트루먼트를 오프를 시켜놔 버리면 얘가 없어집니다. 인스트루먼트는 믹서 창에서 없애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제 음악 작업 중에 오디오만 남기고 인스트루먼트가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없앨 때 이거 눌러도 이렇게 없어지죠. 이 두 개 차이가 지금 뭔지 보이시죠? 얘는 비주얼만 없애주는 겁니다. 이 믹서 창을 간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그런데 얘를 없애면 아예 얘가 없어지죠. 소리가 없어지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대 개의 트랙을 쓰면 여기가 꽉 차요. 그때 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없애주시면 조금 편하고요. 에딧 창을 보시면 내가 선택한 트랙들 에딧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뜹니다. 지금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안 뜨고 여기에서 화면을 줄이고 늘리실 수 있어요. 에딧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메뉴가 여러분들의 미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추가 영역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키보드로 컨트롤한 건 뭐였냐? 일단 D죠. 어떤 음의 건반을 눌렀는가? 그 음을 누르는 순간 노트 온, 띄는 순간 노트 오프, 건반을 누르는 순간이 온, 띄는 순간이 오프. 이거 외에 여러분이 건반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레를 하나 눌렀죠. 어떤 인포메이션이 또 있을까요? 레를 작게 누르거나 크게 누르거나. 얘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거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가 무슨 뜻이냐면 벨로시티는 속도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웨슬리 스나이스의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 개봉하면서 벨로시티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좀 익숙한 동일어로 바꾸자 해서 스피드로 바꿨어요. 터미널 벨로시티가 터미널 스피드로. 그러니까 벨로시티는 스피드란 뜻이겠죠. 그럼 이게 왜 스피드일까요? 이 음만 보면 벨로시티를 올려주면 꽝꽝꽝 소리가 나고 벨로시티를 내려주면 소리가 작아지죠. 이게 뭐냐면 소리를 작게 내는 것과 크게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건반을 천천히 눌렀을 때랑 건반을 빠르게 눌렀을 때랑의 차이예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옆 사람 따귀를 천천히 세게 때려보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속도가 파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는 velocity는 속도고 무슨 속도냐? 여러분이 건반을 얼마나 빠르게 쳤는가, 느리게 쳤는가예요. velocity가 올라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얘는 볼륨과는 조금 달라요. 볼륨은 작은 소리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작게 연주하고 있는 여린 음색의 소리도 크게 재생해 주는 게 말하자면 볼륨이에요. 그런데 벨로시티의 역할은 뭐냐면 음색을 세게 친 것처럼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센 음색, 여린 음색. 이거의 차이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리얼한 VST를 쓰실수록 훨씬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이런 리얼한 악기, 샘플을 갖다 사용하는 실제 그 사운드를 추구하는 악기가 있을 때 볼륨을 좀 키우고 싶어. 큰 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키우고 싶어.
그럴 때 벨로시티를 올린다는 건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볼륨을 올리셔야 됩니다. 믹서에서 볼륨을 올리던 VST 자체 내에서 볼륨을 올리던 아니면 하다못해 컴프레서를 붙여서 볼륨을 올려주던 볼륨의 영역과 벨로시티의 영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 기억 안 나도 벨로시티는 물론 볼륨이 커지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음색에 관련된 문제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벨로시티를 조절할 때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얘를 좀 앞으로 빼보죠. 얘를 지금 100% 올렸어요. 100% 올렸더니 이 100% 수치가 몇이라고 뜨고 있죠? 127로 뜨고 있죠. 여기 보면 벨로시티가 가장 높을 때가 127, 가장 낮을 때가 0입니다. 왜 얘가 100도 아니고 127일까요? 이거 퍼센테이지로도 볼 수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100%, 0% 나오죠. 그런데 미디라고 보면 0부터 127을 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잠시 미디의 기본 이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는 기본적으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앞글자만 딴 거예요. 이게 미디입니다. 그래서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Computers Connect and Communicate. 컴퓨터와 악기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예요. A single MIDI link can carry up to 16 channels of information. 이건 물론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의 미디 채널은 16개의, 하나의 미디 링크는 16개의 채널까지, 16채널까지 인포메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 미디라는 게 왜 나왔냐면 70년대 신디사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디사이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각자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한 번에 한 음밖에 내지 못했고 연주를 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쿠스틱이나 사운드가 다를 뿐이지 실용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세 개의 신디사이저 컴퍼니, 시퀀셜 서킷, 롤랜드, 오버하임 일렉트로닉스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마하, 코르그, 카와이라는 이제 회사들도 투입이 돼서 이 문제를 개선해보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83년도에 미디 1.0이 나와요. 공통적인 신호체계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오게 된 게 미디입니다. 그래서 미디 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미디를 연결해야 되는 포트는 미디 포트 5핀짜리 포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스튜디오 1에서 옵션에 가시면 General, Location, Audio Setup, External Device, Advanced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External Device가 뭐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미디 키보드, 건반 연결하는 거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미디 컨트롤러 꼽으셨다, 여기서 조정하시는 겁니다. External Devices, 얘 뭐처럼 생겼나요? 미디 5핀처럼 생겼죠. 왜? 건반은 미디 신호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건반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데이터예요. 절대 사운드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자면 많이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건반이 바로 USB 2.0과 B타입을 통해서 바로 컴퓨터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사이에 미디 터미널이라는 애가 필요했어요. 얘에서 미디 포트 꼽아서 미디 터미널에 꼽고 미디 터미널에 잭 꼽아서 컴퓨터에 그 연결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PCI 슬롯 같은 데다가 아예 카드를 꼽고 연결하는, 그래야지만 얘 미디 신호를 컴퓨터가 입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체계가 지금 이 케이블 하나로, 우리가 흔히 프린트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 케이블 하나로 간소화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간소화된 만큼 얘도 컴퓨터에 붙어있는 사운드 카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느냐? 물론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레이턴시가 뜬다거나, 레이턴시는 이제 건반을 누르면 눌렀다 바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눌렀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도레미 치면 조금 뒤에 도레미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레이턴시입니다.
일 레이터 시간 뜬다. 그러면 이런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필요하겠죠.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컴퓨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들도 나오겠죠. 크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미디 메시지 부분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디 메시지는 1 스테레오스 바이트와 없이 혹은 많은 데이터 바이트로 이루어져요. 이 그림입니다. 미디 신호는 스테레오스 바이트와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3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요. 스테레오스 데이터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채널과 시스템 메시지로 나눠지고 채널은 다시 보이스 메시지와 모드 메시지로 나눠져요. 보이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건반을 치는 순간 노트 온, 건반을 떼는 순간 노트 오프 이런 애들이 신호가 입력이 돼요. 컴퓨터에서 12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건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2,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8이라는 숫자에서 velocity 1부터 128, 0부터 127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velocity 수치가 미디 넘버로 보면 0부터 127인 거예요. 추가 설명드리면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1kb는 1000바이트가 아니라 1024바이트예요. 이것도 역시 이진법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제 테라바이트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아마 테라바이트 다음이 헥사바이트인가 이런 이제 질라바이트 이런 바이트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배울 때만 해도 메가바이트는 되게 안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거에도 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나오면 와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테라바이트의 세계를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제 하드가 2테라바이트입니다. 이제는 2테라바이트짜리 USB도 나오죠. 엄청나게 이 뒤로 얼마나 더 큰 단위들이 나올지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일단 127이에요. 얘기가 나온 김에 보면 노트 오프, 노트 온, 애프터 터치 모노폴리, 프로그램 체인지, 피치 밴드, 컨트롤 체인지, 올 사운드 오프,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벨로시티 어디서 조정하죠? 여기 있는 거예요. 데이터 바이트.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는 모든 신호들은 다 이런 데이터 규격으로 정보가 되는 거예요. D, 3음, length, velocity 103, velocity 줄이면 velocity 45. 이 45 때문에 소리가 작아졌죠. 127로 하면 커졌죠. 하지만 이건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음색이 강해졌다, 음색이 여려졌다. 그 결과물로 볼륨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리 작다고 벨로시티 올려 이렇게 쭉 올리시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자, 벨로시티 조절 이렇게 선택하시고 잡으시면 얘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얘를 선택했을 때 벨로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가 너무 크다고 벨로시티를 이렇게 조절해 버리게 되면 이 모든 구성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모든 음이 지금 다 동일한 벨로시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 음 선택해 보면 얘는 이 벨로시티,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그럼 제가 건반을 쳤을 때 습관이 지금 어떻죠? 왼손 저음부를 다른 오른손보다 크게 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벨로시티 잡고 이 사운드의 절반으로만 깎아줘도 사운드는 달라지죠. 다시 제 습관대로 쳤을 때 밑에 벨로시티를 잡고 고쳐줬을 때 사운드 소스가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보이싱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아무래도 상성부의 사운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다.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중간 게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잡혀 있다. 그러면 약간 버징. 밑에 게 또 커진다. 내성부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죠. 벨로시티의 차이만으로도 음악의 뉘앙스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퀀타이즈를 조절했으면 그 다음에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벨로시티 파트입니다. 벨로시티 조절 잘하는 건 한 다다음 주쯤에 시벨리우스 악보에 있는 걸 그대로 미디 데이터로 옮겨서 완전한 건반 솔로곡 혹은 반주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예요. 그땐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아마 있고, 각각 VST마다 50 이상을 쓸 때와 이하를 쓸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가 달라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 조절은 지금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나가보죠. 제가 지금 계속 페달을 밟았어요. 얘는 없애보자. 페달 어디 표시되어 있죠? 여기 서스테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on이 되어 있으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페달을 밟은 거고, 이게 밑으로 내려온 순간 페달을 떨어뜨린 거예요. 밟고 떼고. 얘 얼마든지 삭제됩니다. 그런데 벨로시티는 삭제 안 되죠. 노트 컨트롤 삭제 안 돼요. 키 스위치 삭제 안 됩니다. 모듈레이션 삭제 안 되고, 피치 밴드 삭제 안 되고, 애프터 터치 안 돼요. 스튜디오 1에서 기본으로 잡아놓은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키 스위치, 피치 밴드, 애프터 터치. 어디서 볼 수 있었냐? 피치 밴드, 애프터 터치. 아마 키 스위치, 아마 제 이름은 프로그램 체인지를 키 스위치로 써놓은 것 같아요. 보이스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서스테인 어디에 있죠? 찾아보시면 서스테인 없죠. 바이올린 악기 쓸 때 서스테인 있을까요? 이 아티스틱 인스트루먼트 중에 베이스 쓸 때 서스테인 있나요? 없겠죠. 드럼킷 없겠죠. 기타 없겠죠. 서스테인 페달이 있는 건 사실 피아노밖에 없죠. 피아노를 본따서 만든 일렉트릭 피아노 이런 계열밖에 없겠죠. 서스테인 페달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서스테인은 벨로시티나 아니면 피치 밴드처럼 메인 데이터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냐? 바로 아까 보셨던 보이스 메시지에 컨트롤 체인지라는 CC 메뉴가 있어요. 이 CC 메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1부터 128까지, 0부터 127까지의 여기에 해당하는 넘버들이 있어요. 이 넘버를 CC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이 CC 메시지 중에 120번에서 127번이 모드 메시지란 얘기예요. 보이스 메시지랑 모드 메시지랑 나눠질 때 보이스 메시지의 마지막 게 컨트롤 체인지고 여기에 0부터 127까지의 넘버가 있는데 그 중에 120번부터 127번이 모드 메시지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기본적인 미디 데이터 외에 부수적인 추가 데이터들은 어디서 선택해야 된다? 컨트롤 체인지, CC 메뉴. 이게 컨트롤 체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제입니다. CC 메뉴는 컨트롤 체인지라고도 부르고 컨티뉴어스 컨트롤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CC예요. 컨트롤 체인지가 기본적인 이름이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CC 메뉴란 건 뭐냐면 미디 건반은 어쿠스틱 피아노랑 다르게 88 건반 외에 가상으로 뭐 100개 건반, 120 건반 얼마든지 가상의 건반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하위 메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7개가 있을 때 어떤
몇 번째에 어떤 기능을 붙여놓을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답을 드리면, 자, 제가 방금 서스테인 있던 거 지웠죠. 그랬더니 소리가 없어졌나요? 아직 서스테인 사운드 남아있죠. 이 서스테인 사운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미디 컨트롤러, 스크립 이런 애들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5.0에서 지금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 리스트업 되는 게 조금 달라져서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스튜디오 5부터 약간 업데이트된 이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던 트랙을 제가 하나 설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원칙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클래식 악기 피아노입니다. 컨탁 6에 들어있는 악기고요. 그랜저라는 VST입니다. 얘를 제가 그냥 아무 사운드나 녹음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서스테인 지금 사운드가 없죠. 볼륨을 좀 더, 지금 보셨죠? 소리가 너무 작네? 이때 벨로시티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볼륨은 VST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믹서에서 또 얼마든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또한 얼마든지 올려주면 소리는 커져요. 절대 벨로시티는 이렇게 쉽게 건드리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페달 안 밟았더니 소리 끊기죠. 이 끊기는 소리, 페달 주고 싶다. 그런데 페달 메뉴는 지금 벨로시티, 노트 컨트롤, 키, CSG, 모듈레이션, 피치밴드, 애프터 터치 없죠. 여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미디. 얘 클릭하면 프로그램 체인지, 뱅크 셀렉션, 브레스 컨트롤, 컨트롤 3, 풋 컨트롤, 볼륨, 밸런스, 컨트롤 9. 와, 이게 뭘까? 이런 애들이 쭉 떠요. 이렇게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이 있는 애가 있고 이름이 없는 애가 있고 이렇게 뜹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이 CC 메시지들이에요. 0번부터 쭉 있는, 이 0번부터 127번까지 있는 CC 메뉴 중에 1번에 해당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모듈레이션이고, 이 모듈레이션이 굉장히 자주 쓰는 CC 메뉴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스테인이라는 애는 자주 쓰는 애냐? 피아노니까 자주 쓰지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피아노 외에 서스테인 페달 쓰는 악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 번호에 있겠죠. 쭉 내려가다 보면 미디 CC 64번이 서스테인 페달, 65번이 포르타멘토, 66번이 소스테누토, 67번이 소프트 페달, 이렇게 돼요. 서스테인 페달 필요하죠. 64번. 그럼 6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8, 60, 61, 63, 64. 64번 나와야 되는 자리에 서스테인 페달 온 오프라고 돼 있죠. 얘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생성되고 OK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위쪽으로 올리면 on, 밑으로 내리면 off라고 했죠. on 돼 있는 거 느껴지시죠? 밑으로 내려서 off 돼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on이고 off일까요? 이렇게 되면 on일까요? 안 되죠. 이런 정보를 확인할 때 어디 써 있냐? 64번 on off switch that controls sustain 0 to 63, 64 to 127 on.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숫자가
아, 63까지는 오프래. 64부터 on이래. 그러면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63까지 올려놓고 여전히 오프가 되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62. 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면 65. 언데 있는 거 들리시죠? 이게 미디 데이터 체계인 거예요. 이게 CC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했던 건 이 프리전스에는 여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저 체계가 익숙한 사람이겠죠. 0부터 120 쭉 놓고 64번이 서스테인이래. 그럼 64번까지 스크롤 내려서 서스테인 뽑아오는 게 익숙해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고 지금도 큐베이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는 뽑아놨지만 CC 메뉴 누르면 쭉 0부터 정리되게 돼요. 그런데 얘는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미디 컨트롤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스테인 페달을 받고 모듈레이션을 올리고 뭔가 변화를 주는 건 다 미디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 컨트롤러 부분을 누르면 서스테인 메뉴가 있고 이 서스테인을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와서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역시 얘도 오프가 되죠. 사운드가 내려가 있으면 이게 서스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단하게 서스테인은 추가로 서스테인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 간단한 설명이지만 대체 이 서스테인 메뉴를 갖고 온다라는 의미가 뭐고 그게 대체 왜 중요한가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CC 메뉴들은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수치들로 조정이 되죠. 이 수치들은 나중에 미디 컨트롤러를 꼽으면 페이더를 올리거나 페이더를 내리거나 노브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 기기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기들을 조절하는 것들을 이런 VST들은 여기에 설명을 해 놓습니다. 여기 보면 Play Velocity예요. 이거는 그 LA 스코어링, 라스라는 그 영화 음악 할 때 스코어 스트링 사운드 만드는 VST인데 이 VST의 바이올린 FC, 퍼스트 체어예요. LEG는 레가토, 트레몰로, 레가토입니다. 바이올린의 퍼스트 체어의 레가토 트레몰로가 레가토로 진행하는 사운드를 만들 때 레가토 모드가 있고 포르타멘토 모드가 있고 글리산도 모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등을 둘 거냐? 벨로시티를 0부터 4까지 연주하면 글리산도, 5부터 50 사이에 있으면 포르타멘토, 51부터 127까지 있으면 레가토로 연주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 얘라면 벨로시티가 이렇게 있으면 레가토, 대충 이렇게 있으면 포르타멘토, 이렇게 있으면 글리산도로 연주해 줄게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얘를 연주하면 저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0에서 4까지 치고 중간 치고 세게 치고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도 예, 절대 0에 4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는 사람이 건반으로 쳐서 입력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못 칩니다. 이거는 미디 컨트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사운드 만들어 놓고 벨로시 수치 조절해서.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냥 레가토를 on and off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CC 메뉴 121번을 사용하면 on and off 만들어 줄게란 얘기예요. AMG 모드는 110번 사용하면 페달을 띄었다 밟는 것처럼 CC 121번을 on, off로 하면 내가 레가토든 뭐든 만들어 줄게란 얘기예요. 그럼 111번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에서 누르시고 미디 111번까지 내리는 거예요. 111번까지 111번이 나올 때까지 90,
111 예 선택. 그런 다음에 on 레가토 모드, 오프 논 레가토 모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CC 메뉴의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로시티랑 CC 메뉴만 들여다봤죠. 왜냐면 이 그 라스 스트링에서 볼 수 있는 게 벨로시티를 통해 조절되는 레가토, 포르타멘토, 글리산도, 그 다음에 이런 CC 메뉴를 통해서 온, 오프 개념으로 등장하는 레가토 등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VST가 있으면 그 각각의 CC 1번, 7번, 11번, 64번, 83번 이런 애들의 어떤 미디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붙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잘 보셔야 이 VST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편적인 정리입니다. 얘 1번, 얘 1번. 이 설명 보고 이 VST도 제너럴하게 디스 CC 컨트롤 비브라토 이펙터를 한대. 그럼 비브라토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 써있죠? For crossing fade dynamic layer on all long articulations is used to also shorten release on all short articulations. 얘는 articulation 조절하는 애인 거예요. 단순히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물론 아무 설명도 없다면 비브라토를 확률이 높겠죠. 모듈레이션 올리면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만들겠지만 얘는 CC 메뉴가 전혀 다른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셔야지 미디 작업들을 리얼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컨탁 제가 가지고 있는 얘가 없을 테니까 여기 프리젠스에서 서스테인이라고 써있는 미디 컨트롤러에 있는 애를 가져오셔서 서스테인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 서스테인까지 설명을 드렸냐? 건반이 있으신 분들은 페달을 밟고 녹음하시면 돼요. 건반 사면 페달 안 딸려옵니다. 페달 추가 구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반 갖고 계신 분들도 페달 없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건반에 페달 넣는 방법입니다. 건반이 없이 그냥 음을 찍어서 하셔야 되는 분들, 당연히 음을 찍고 페달 인포메이션 온, 오프로 줘야겠죠. 이렇게 조금 수작업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건반으로 치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벨로시티랑 CC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